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이유로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며 자맹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정가는 유성을의 후보군 변화를 포함해 총선 구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충청권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들의 반응이 싸늘해 지역에서 탈당 후폭풍은 그리 거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세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평소 언론을 통해 이슈화를 즐기던 행보와 달리 휴일을 택해 간결한 입장문으로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와 강성 지지자들이 좌지우지하는 당내 운영이 도저히 개선될 기미가 없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가 탈당한 것은 이재명 사당, 개딸당과의 결별을 한 것입니다. 유력했던 국민의힘 입당을 유보하면서 신당 합류와 무소속 출마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며 당분간 거리두기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도 지켜보겠다고 말해 최종 거취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저의 정치적 공간이 확실하게 넓게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 의원 탈당으로 비명계 탈당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지만 일단 지역의 분위기는 잠잠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민주당 의원 15명 가운데 비주류가 더 많지만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오히려 이 의원의 탈당을 깎아내렸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상의 없이 독자적 행동을 해온 데다 매번 차기 국회의장 의혹을 앞세운 만큼 탈당 명분이 희석됐다는 겁니다. 당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골적으로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국회의장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다 쓰겠다고. 그게 솔직한 당신의 속내죠. 5선 중진인 이 의원의 국민의힘 행이 결정되면 민주당 유력 후보인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유성을은 충청권 최대 빅매치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8일 퇴임을 앞둔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 부시장은 유성을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향후 이상민 의원과 경쟁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경선을 할 수 있지만 당에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시가 이동환 대덕구 부구청장을 중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중구 구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임 부구청장은 김광신 전 중구청장의 구청장직 상실에 따라 내년 4월 재선거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구의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며 중구청장 권한대행 교체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 민주당 구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부구청장 임명은 민선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권한대행 교체 인사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이발소와 미용실을 돌며 수천만 원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업주들이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는 틈을 타 손님들이 벗어놓은 상의나 현금을 보관 중이던 서랍장을 뒤져 지갑을 훔쳤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주의 한 이발소.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던 남성이 기지개를 켜는 척하며 머리 위로 손을 올리더니 옷걸이에 걸린 외투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외투에서 지갑을 꺼낸 뒤 몰래 숨긴 남성은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뒤늦게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아챈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발소에서 2km 정도 떨어진 풀숲에 숨어있던 20대 남성 A씨를 범행 1시간 30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절도전과 14범인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전국의 이발소와 미용실을 돌며 37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재래시장 인근 이발소를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셔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주로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 같아요. 경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죄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5분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신흥교 부근에서 8톤과 5톤 트럭 등 화물차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1시간 넘게 고속도로 통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시 20분쯤에는 아산시 인주면 밀두 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와 SUV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10명이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천안의 한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배터리에서 마치 폭발하듯 연기가 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아이폰 13 휴대전화에서 갑자기 열이 나더니 이내 부풀어 오른 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학생들을 완전히 대피시키셨으며 다행히 화재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장애인들에게 출근할 일터가 생기는 게 무엇보다 간절한 소망이지만 일자리는 모자라고 출퇴근을 위한 사회적 배려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당진에서 매일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지적장애인 박준영 씨의 하루를 조형준 기자가 현장 리포트에서 동행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잘 다와. 네. 오전 10시 30대 지적장애인 박준영 씨가 일터를 향해 나서는 시간입니다. 당진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출근한 지 2년째. 추운 날씨 속 집 앞 정류장에서 순환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를 타고 15분, 내린 곳은 당진시 버스터미널입니다. 지금 우리 버스 타고 왔잖아요. 네. 이제 어디 또 가는 거예요? 회사 가요, 회사. 회사? 아니 네. 근데 버스를 탔는데 또 한 번 더 타는 거예요, 버스를? 네, 2번 타는 거예요. 사업장까지 가려면 이곳에서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합니다. 처음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 괜찮았어요? 처음에 힘들었죠, 처음에 힘든데, 지금 필요해요? 좀 적응됐어요? 네. 두 번째 버스에 올라탄 준영 씨의 출근길은 이제 시작입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사업장까진 이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더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버스에서 뭐 하면서 시간 보내요? 코나 휴대폰 보고, 코나 밖에 보고, 가요. 집에서 나온 지 어느새 1시간 반. 우여곡절 속에 사업장 앞 버스 정류장에 내린 준영 씨. 사업장을 가려면 길을 건너야 하는데 신호등은 물론이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조차 없습니다. 과속 감시 카메라 하나 없는 왕복 2차선 도로. 매일 이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20여 명의 장애인들은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차들 눈치를 보다 길을 건넙니다. 많이 밀면. 차가 쌩쌩 다 나요. 쌩쌩 다 나와서 좀 너무 많이 위험해요. 어렵사리 출근한 사업장에서 준영 씨는 마스크를 만들고 포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무 시간은 3시간 남짓. 일이 끝나면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 퇴근합니다. 고된 하루하루지만 귀하게 얻은 일자리를 놓칠 수는 없단 준영 씨. 매일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일하는 게 왜 행복해요? 그나 얼굴 다 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또 엄마 아빠도 회식도 할 수 있고, 내가 또 회사 잘 되면 좋고 발전돼 자꾸 우리 장애인들 행복하게 사는 좋잖아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장애인 258만여 명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36%. 10명 중 4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복지와 제도가 마련되곤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줍니다. TJB 현장 리포트 조형준입니다. 인조 대리석 등을 생산하는 대전 지역 향토 기업 라이온 캠텍이 노조와 극심한 갈등 속 직장 폐쇄란 초강수를 뒀습니다. 노조 측의 7% 임금 인상 요구에 사측은 5% 인상안을 제시하며 수개월째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으며 사측은 지난 1일부로 직장 폐쇄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160여 명의 직원 가운데 노조원 85명의 출근과 임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측은 조만간 별도 자료를 정리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길에서 처음 만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대 후반 남성 A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대전 동구 파남역 인근 큰 길에서 교회를 가던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어제 처음 만난 걸로 보고 있으며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A씨 가족들 증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지역의 철강업체가 관세청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외국산 철판을 가공해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국내산 포스코 상표를 표기해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브랜드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지역의 한 철강 가공업체. 스테인리스 철판 3,300톤 125억 원어치 가운데 2,800톤 100억 원어치의 중국산과 베트남산, 인도네시아산 철판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산 철판에 포스코 상표를 붙이거나 포스코 상표를 불로 각인시키는 등 값비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오다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철판 500톤 25억 원어치의 외국산 철판은 제조국명을 지운 채 국내 업체들에게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산 철판을 단순 가공할 경우 해당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표시하지 않고 포스코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각인하는 방법으로 포스코 상표를 표시하여 철강을 소재로 하는 제조업체 등에게 판매한 행위입니다. 업체 측은 관세청으로부터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경영진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랬어요. 직원들. 고발해갖고 돈 몰라, 돈 안 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직원이 한 거다 이거죠?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업체는 경영진 모르게 현장 직원이 저지른 행위라고 밝혔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경영진의 불법 지시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지역기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송치했습니다. 또 관세청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K브랜드 제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협의회 기관장과 회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덕특구 앞으로 만들어갈 50주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특구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가 주최하는 문화로 꼽히는 통일의 길 행사가 대전 KW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탈북민 성악배우인 정진 씨와 홍정민 감독, 유민휘 배우가 패널로 참여하는 통일 토크와 북한의 진실 혹은 거짓 퀴즈, 통일 제안 등 다양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이공계 우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카이스트 기숙사 리모델링 기금으로 200억 원 상당을 기부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이번 기금을 대전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의 가장 노후화된 기숙사 보수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리모델링한 모든 기숙사에 이 회장의 아호, 우정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취임해 1년 2개월여 만에 대전시로 복귀했습니다. 동대전고를 졸업한 유 부시장은 대전을 연고로 둔 공직자로 보령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행정안전부 홍보 담당관 등 중앙부처와 지방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원지법 차호성 판사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으로 20억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중국 칭다오에 콜센터를 차린 뒤 정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020년 6월부터 134명의 피해자로부터 20억 6,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 판사는 A씨에게 추징금 8억 617만 원을 명령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총책이었던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오는 7일 국악원 큰마당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음악감독을 맡았던 양방원의 에볼루션 2023을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선 그의 대표곡인 프론티어와 에코스포 평창과 함께 솔로 데뷔 27년을 맞아 그간 발표한 8장의 앨범을 포함해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해온 그의 음악적 발자취를 선보입니다. 세종시가 2023 세종 비축제 핵심 콘텐츠인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시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해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축제에서 공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콘텐츠가 없고 시민에게 감동도 주지 못했다며 공연 중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보람동 상가 쪽 빛 장식 보강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세종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형상화한 영상으로 축제 예산 5억 6천만 원 중 28.6%인 1억 6천만 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습니다.